윤석열 대통령이 곧 G20 순방차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건 안 치건 간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업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방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어제 올린 기사 미국의 무기고가 텅 비었다. K방산 천조 시장 기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언뜻 보면 이게 되는 거야? 질문을 심각하게 할 분도 계시겠죠. 왜냐면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약 40%, 러시아 19%,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요즘 좀 올라가지고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이 굴지의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 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공약집 아젠다 47을 보면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무기가 모자라다. 군 현대화 및 기록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갈 백그라운드가 조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국내 방산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미군이 첨단 무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등한시했던 전차나 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탄약 운반차 K10을 눈여겨보고 있다. LIG 넥스1의 유일 유도 로켓 비공도 수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입니다.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관 산업인 K9 자주포. 이게 지금 미 육군과 자주포 현대산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었고 다음 달에 성능시험에 통과하면은 양산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나머지 것들도 미국이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만약 골프를 친다면 이 얘기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게다가 K9 생산 라인을 찾은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좋다라는 거. 미군에 반드시 필요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월터 샤프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뭐라 말했냐? 한 목소리로 K9 탄약 운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펜타곤을 통해서 막 들어갈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로스페이스의 무기 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들 무기 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다.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들 무기 체계 한국군 운영 상태를 다 경험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사를 보고 결정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역으로 한국에서 뛰었던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나 봤는데 괜찮아. 이러면 펜타곤을 통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소스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특히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다. 탄약 운반 차량은 특히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요즘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하나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해줘서 미국의 부족한 조선 부분을 메워준다면 게임 체인징이 될 수 있다고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성 장관이 얘기했죠. 요번에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08년에는 16개국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런 중동 국가에 수출을 했다면 2023년, 2024년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우리나라 무기가 막 들어가게 되면서 K방산 위상이 상승을 한 겁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최근에 또 수출이 되었죠. 폴란드는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종합 세트로 다 사갖고 이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게 유럽 전선을 미국이 다 하는 거 야 그거 싫다. 유럽 너네가 좀 분담을 해.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또 재래식 전투의 위험성이 우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래식 전투에 필요한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잘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보다 우리가 납품이 엄청 빠른 거거든. 유럽 전선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지키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실적만 쌓은 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노?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 걸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업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라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방산도 그런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 이렇게 조선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선소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봐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한테 계속 밀리죠. 그러니까 한국계 필요로 하지. 정조대왕급 구축함 만드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전화했는지 아세요? 비즈니스맨이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해국력을 증강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 마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파산해. 안 돼. 코리아 넘버원 바로 전화한 거예요. 이게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인데 보면요. 미국의 군을 자체 평가한 게 있습니다.
겁니다. 역량을. 육군은 뭐 괜찮다. 해병대 굉장히 스트롱하다. 그런데 공군 왜 이렇게 약해? 네이비 해군 왜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병력 숫자와 만약에 전쟁을 했을 때 회전율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공군, 해군, 중국이랑 붙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비즈니스맨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최고 안보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군을 증강시켜야 되는데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땡큐인 거라.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막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미국에. 보면은 중국의 위협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보십시오. 2013년에는 이 정도였어요. 그죠? 인도네시아 정도. 서쪽으로는 뭐 투르크메니스탄. 2023년 10년이 지났는데 호주까지 갑니다. 이게. 유럽까지로 가고. 당연히 중국의 원자력 기술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핵탄두도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고 있고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고 배도 더 많이 만들고 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거 잡으려면 해군력이 우세해야 되는데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관들이랑.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미국 버지니아의 프로젝트 2049라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랜드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이제 트럼프 때 다 활동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프로젝트 2049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목이 Defeating the CCP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이기자.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중국을 잡으려면은 무조건 동맹국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정말로 중요하다.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트럼프 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케미가 좋게 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외교 정책의 매파기죠. 한국의 K방산이 미국의 천조 방산 시장을 뚫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제 네 번째 근거입니다. 최근에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를 지명을 했고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중국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전문가예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마르코 루비오의 입장이 뭐냐. 미국의 근본적인 의무는 북한의 무기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서 한국이 안심하고 필요한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때려패는 것 이상으로 한국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주요 입법 활동도 보면 2023년 3월에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는데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은 제재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제 송환되거든요. 그런 놈들 전부 다 제재 때려버려. 그런 어떤 지한파이자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이 지금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이 굉장히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막 접선 아마 시도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한 미 육군 투수 부대 그린벨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적인 전문가 식견 있죠. 그래서 말이 잘 통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랑.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르코 루비오, 마이크 월츠 완전히 포섭을 해가지고 요번에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 또 이분은 당연히 이제 반중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나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가 완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면 철수할 거냐, 우크라이나 영토 그냥 러시아한테 떼주고 휴전 협정을 맺을 거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 많고 저도 그런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있냐면은 그거는 대선 승리를 위한 그냥 레토릭이고 현실주의자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급진적인 선택을 할까? 그러면은 나토가 책임지고 우리는 나간다라고 협박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지원을 조금 줄이되 나토의 비중을 늘려라. 협상 카드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를 할 거냐? 51대 49로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볼륨을 줄이고 나토가 조금 더 방위비를 많이 책임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몰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폴란드가 왜 의존했어요? 독일 거를 안 쓰고 왜 우리 거를 수입했겠냐고. 납품이 엄청나게 빠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나토가 만약에 방위비를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무기를 더 도입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부분도 우리가 파고들어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간접 효과로서 우리가 유럽 수출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꼼꼼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엘브리지 콜비라고 전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출신인데 이 사람을 비롯한 공화당의 매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 지원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가 중국이랑 붙었을 때 무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설득시킬 때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당신들도 이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 즉
중국이랑 유사시에 무기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우리 거 많이 사가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국방비를 지출했어요.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커버에 대한 영역이 많아지니까 국방 예산이 GDP 대비 너무 높아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지원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지출하는 거 보시면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을 합친 것보다 미국이 국방비를 많이 써. 근데 트럼프는 항상 재정 지출할 때 있어서 효율적인 지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여 나가고 싶어 하겠죠.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돈이 엄청 많이 나간단 말이야. 이런 밸런스를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나간 것 때문에 공백이 생겼다. 중국이랑 한판 붙었을 때 우리가 무기가 필요하고 배가 필요한데 한국 거를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계속 도울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비용은 우리가 절감된 비용을 대겠다.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 나토 방위비를 트럼프가 협박을 해서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나토 및 동유럽 국가들한테 우리 무기가 수출될 수 있고 그러니까 K방산이 지금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기 수출을 통해서 뭐 돈 벌면은 땡큐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주식 오르고 뭐 우리나라 방산 경쟁력 갖추고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한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걸린 부분에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움을 주잖아요. 반드시 좋은 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술핵 그냥 주겠다. 외교적으로 일본과 마찰 생겼을 때 우리가 중재를 해주겠다. 금융적인 혜택 주겠다. 외화 부족할 때 외화 대주겠다. 온갖 것들을 다 따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방산업계가 잘 된다는 걸 넘어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외교, 안보, 금융 이런 쪽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합세해가지고 한반도에 큰 군사적인 긴장을 만들어낸다. 또는 충돌을 만들어낸다.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랑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알거지였죠. 그죠? 미국이 그때 왜 도와줬냐면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한국이 없어짐으로써 일본 차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적인 이익에도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거의 모든 거를 쏟아부으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 전쟁에만 딱 집중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유럽과 중동과 뭐 남중국해가 전부 다 난리야.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침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됐을 때 미국이 계산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먼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는 거 싫어. 공화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적인 지원이 가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하는 이런 여론조사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은 미국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의 말이 갈리는데 트럼프의 공약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한테 떼주고 그냥 20% 지금 러시아가 가져간 영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 타당한 근거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지 프리드먼을 비롯한 폴란드의 전 대사로 있었던 이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거는 레토릭에 불과하고 트럼프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만약에 미국이 그냥 다 빼버린다 지원을.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게 될 것이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독일, 영국이 동시에 참전하게 되면서 그 트럼프가 방지하려고 하는 세계 3차 대전 같은 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당연히 얽혀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급진적인 선택은 못할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저는 후자에 좀 더 기울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다 빼겠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시리아에 미군 남아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조정은 필요한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수준에서 멈추겠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실제로 1기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했었고 트럼프가.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린란드 메이비라든가 이런 어떤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재정적인 적자 트럼프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이 무기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독일 자주포와 한국 자주포 성능이 비슷한데 한 문당 가격이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전차를 봅시다. 한국 전차의 한 대당 가격은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이다. 다 절반인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미국이 짜증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폴란드한테 우리나라가 K9, K2 전차 이런 걸 팔았는데 4개월 만에 납품을 했다. 이것도 지금 뭡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회전율이거든요. 빨리빨리 와야 돼. 그 회전율을 봤을 때도 한국 생산 능력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나라의 무기를 필요로 하는가? 미국의 무기 부족이다. 제일 분명한 이유죠. 두 번째로는 군비가 과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무기 성능이 너무나 좋고 실적이 좋고 미국 정관에서도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고 그럼 예상
예상되는 K방산 진출로는 미국이 직접 사서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쓸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는 미국이 비용 지불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토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고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고 있는데, 간접 효과로서 나토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우디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남용한다, 이런 어떤 인권 침해 소식이 들리니까 사우디에 무기가 못 들어가도록 대사우디 무기 수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무기가 많이 안 들어가다가 최근에 무기 수출 제한을 풀었죠, 바이든이. 근데 트럼프는 빈살만 왕세자랑 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 없이 우리나라 무기가 사우디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하고 이러면 좋은가, 하나 제가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트럼프 팀이 요번에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을 하는 거를 라이브로 다 같이 보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말하는 것마다 족족 트럼프가 코멘트를 던지면은 옆에 있는 여성 보좌관이 트위터에다가 이걸 다 써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동영상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를 정말 말 그대로 한 35번 합니다. 장난 안 하고. 이게 카멜라 해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할 말이 잘 생각 안 날 때 계속해서 동어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옆에서 콜라 마시면서 보면서 Is she crazy?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보좌관이 다 막 받아 적어줍니다. 트럼프가 이제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할 때마다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막 이렇게 리액션 같은 걸 하거든요. 트럼프 팀에서 이 방산 관련해서 또는 조선업 관련해서도 이런 회의가 열릴 거예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펜타곤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 딱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코리아야, 재팬이야, 절맨이야. 이제 얘기가 막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협상 능력을 올리려면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보좌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력한 사람들, 마르코 루비오, 마이크 월츠, 트럼프 주니어도 최근에 한국 갔다 갔죠. 그 다음에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작전 개시하면은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아니 코리아 굉장히 괜찮다고,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대통령도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청년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한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죠, 그죠? 한국이랑 연결고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나라의 일자리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그다음에 한미 관계의 증진,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루트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전쟁식 군사 원조 북로 조약 비준했죠, 러시아에서. 푸틴도 서명을 했고 김정은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쿠르츠크 전투를 이기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이게 지금 러우 전쟁이 있어서. 왜냐면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땅 따먹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좀 더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보면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니까 북한의 군인들을 고기 방패로 밀어넣는 전략을 쓴 거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힘들 때 정은이 네가 도와줬으니까 네가 침공받으면은 나도 도와줄게, 상호 간에 방위 조약을 지금 맺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거나 중국이 만약에 북한과 함께 우리를 침공한다, 그럼 러시아도 딸려 들어온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기여를 해놓은 게 많아야, 한국의 지정학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지경학적 가치가 높아야 미국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러 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고 러우 전쟁이 방산이 그냥 방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방산 시장 자체가 크는 것도 유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기점으로 미국으로부터 외교, 안보, 금융, 산업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는 게 맞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 방산 시장 진출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